사실 해야 될 이유보다 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훨씬 많거든. 대표님, 응? 제가 대표님 옆에 있다 보면서 엄청난 장점이라고 생각되는 게 실행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뭐 창업도 20개 정도 하셨었고. 그런 건 너무 유치한 얘기야. 그냥 뭐 조그만 거 했지. 네. 그만큼 많이 망했다는 얘기야, 그거는. 근데 그만큼 시도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실패를 한 거지. 시도를 한 게 아니고. 야, 망했으니까 또 하고 또 하는 거지. 근데 저는 여기서 좀 배워갈 게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실행력이나 행동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실행력이나 행동력을 높이는 방법. 절실하면 좀 할 수 있는 것 같아. 절실하면요. 그 생활이 너무 우리가 편안하고 네. 만족도가 너무 높고 그러면 뭔가 새로운 걸 하기가 좀 버거울 때가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지. 내가 갈구하는 어떤 이상향이 있을 거 아니야. 네. 우리가 갈구하는 어떤 이상향이 되게 높아. 그럼 지금의 내가 되게 열등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는 이상향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이 되게 낮을 거 아니야. 이상향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러니까 그런 결핍이 좀 있으면은 조금 뭔가 실행하는 데 있어서 추진력이 붙지 않나? 그러니까 만족을 하지 않는 거지. 근데 이게 되게 애매한 게 이게 되게 자연적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내가 진짜 집안이 너무 힘들고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야,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해서 어느 각성을 하는 케이스들이 있잖아. 보통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대화를 해보면 만들어내지 않은 그 진짜 스토리가 있거든.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미화가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그런 건 되게 천운인 게 나의 어떤 불만족스러움을 어떤 나의 결핍을 강제적으로 누가 만들어준 거잖아. 그런 케이스가 좀 있고 좀 집안이 유복해도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내가 우리 아버지 사업 이 정도 물려받았으면 내가 훨씬 더 키워야지라는 또 후천적인 결핍이 생기는 경우들이 또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보면 되게 이상향이 높아. 그렇지 않으면 되게 잘 사는 집의 이제 형들을 보면 그냥 그렇지 않게 살아. 그래도 우리보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고 야, 돈 많으면 뭐해 하는데 이미 돈이 너무 많으니까 돈 많으면 뭐해 라는 말이 나오는 거야 진심으로. 왜냐면 어차피 내가 죽을 때까지 써도 이 돈이 있고 내가 평생 뭐 몇천 년 사는 거 아닌데 야 그렇게 힘들게 살아서 뭐하니? 이런 말을 되게 자연스럽게 하는 경우들이 사실 많지. 우리가 되게 생활이 어렵다고 막 각성을 해서 갑자기 자수성가가 되나? 걔 중에 역시나 몇몇은 각성을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 근데 이건 나는 별로 환경이랑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 물론 이제 그거에 대한 성공 여부는 좀 확률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집안이 잘 사는 형하고 우리 같은 이제 일반 사람들하고는 또 그 올라가는 갭이 있고 실패했을 때 자수성가들은 두 번, 세 번 도전하기가 조금 힘들고 집이 잘 사는 형들은 뭐 사업 몇 개씩 말아먹어도 또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런 결핍이 좀 베이스가 되면 조금 실행력이 생기는 것 같아.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우리 이상향은 저기 있는데 지금 현실에 나는 되게 작네? 라는 느낌을 받기 시작하면 실행은 안 하기가 쉽지 않지 사실. 내가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애매하게 못 사는 애 진짜 처음부터 엄청나게 못 사는 게 그 사람이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라고. 너무 슬픈 얘기다. 근데 그것도 애매한 거야. 네. 그러면 바꿔 말하면 되게 힘든 집에 태어난 친구들은 다 지금 각성해서 자수성가를 해야 되잖아.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 현실적인 얘기지. 여유 있는 형들이 각성도 더 잘해. 왜냐면 주변에서 계속 주입을 시키잖아. 집이 좀 못 산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돈이 없는 건 괜찮아. 근데 이미 나의 부모님이 어느 한계를 생각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지. 나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집은 뭐 한 1, 2억밖에 없지만 우리 아들은 나중에 1000억대 부자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부모님이 세상에 많지 않거든. 그러면 이미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 한계에 계속 갇혀서 자라잖아. 그러면 되게 성장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 그게 되게 무서운 거지. 근데 집이 잘 사는 형들은 보면 일단 부모님들의 그 이상향이 되게 높잖아. 그러니까 그걸 계속 어렸을 때 주입을 받을 거 아니냐. 그래서 되게 이상향이 높은 경우들이 많더라고. 대표님, 그러면은 실행력이나 행동력 높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뭐가 있나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일단 하는 거지. 단어는 심플한데 되게 어려운 사실 얘기긴 하거든.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을 한다는 것도 그런 것 같아. 뭐 작게는, 크게는 뭐 회사가 있고 작게는 뭐 이제 작은 매장들이 있잖아. 이런 내가 뭐 매장을 할 거야.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 우리 주변에 되게 많지만 실제로 그걸 하기 위해서 당장 이제 부동산에 가보고 매장 자리를 알아보고 이런 사람은 되게 드물더라고. 그러니까 이 한 발짝 나가냐 안 나가냐 차이가 되게 큰 것 같아. 뭐 작게는 뭐 운동도 그렇잖아. 헬스장 가기 되게 힘든데 그렇죠. 가면 일단 문 열고 들어가면 하잖아. 가기 전까지 항상 고민을 한단 말이지 우리가. 오늘은 내가 좀 컨디션이 안 좋나? 하루 정도 쉬어서 몸의 회복을 좀 도와줘야 되냐? 이런 합리성을 자꾸 우리가 찾는단 말이야. 근데 실행을 하는 단계에서는 합리성이 좀 필요 없을 때가 있는 것 같아. 때로는 약간 비합리적일 때가 있어. 그래서 일단 하라는 게 지금 시점에서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항상 들거든. 우리가 세상에 어떤 실행도 지금이야 라는 시기를 알려주는 때는 없어. 그러네요. 항상 뭔가 굳이 안 해도 되는 시점에 하는 거거든. 이 실행을 안 한다고 우리가 죽지 않잖아. 네. 뭐 예를 들어 운동 가야 돼. 내가 하루 안 간다고 내가 죽지 않잖아.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하는데 지장 없잖아.
근데 그 시점에서 내가 굳이 안 해도 되는 걸 하는 거란 말이지. 그런 차원에서는 한 발짝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뭔가 아이디어가 떠올라도 이제 하지 않아도 될 이유들이 머릿속에 이제 떠오르니까 이걸 굳이. 사실 해야 될 이유보다 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훨씬 많거든. 그건 매번 마찬가지야. 그리고 하라는 사람보다 하지 말라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훨씬 많아.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합리적이진 않다, 실행이라는 것이. 맞습니다. 뭔가 변화를 몸 자체가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고. 리스크가 따르니까 그만큼. 대표님, 그럼 또 다른 건 뭐가 있을까요? 이 실행의 시점을 밖에서 찾는 경우들이 많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질적인 거를 알면 사실 내가 안에 이너서클에 들어가야지만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 그리고 그 과정을 한번 사이클을 쭉 돌려보면서 거기서 찾는 미스들이 많아. 그 비즈니스라는 건 그렇잖아. 이게 되게 잘 되는 걸 되게 많이 찾는 것보다는 BM은 이미 하나잖아. 내 사업의 방향은 이미 하나 딱 섰어. 그러면 이걸 쭉 진행하면서 안 되는 요소들을 자꾸 잘라내는 게 비즈니스라고 생각해, 나는. 이건 하면 안 돼. 이건 뺏기면 안 돼. 최소한 이건 지켜야 돼. 무슨 유혹이 와도 이거만큼 우리가 어기면 안 돼. 이런 것들을 자꾸 찾아서 정리하는 거. 이게 이제 비즈니스의 큰 틀인데, 그런 면에 있어서 조금 이거를 그래서 이너서클 바깥에서 찾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그러면 실행이 한없이 늦어지더라고. 그래서 일단은 뭘 할 거면 어느 정도 내가 한 60% 70% 정리가 좀 됐으면 진행을 해보고 내가 이너서클에 딱 들어가서 경험을 하면서 나머지는 정리를 하는 게 빠를 때가 있어. 절대 그 아웃사이드에서 보이지 않는 측면들이 있거든. 그런 걸 찾는 게 좀 중요하지 않나? 대표님, 그럼 마지막으로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는 무조건적인 성공이 온다라는 생각을 좀 지우는 게 좋지 않나? 애매한 얘기긴 하지만 나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거든. 세상에 사업을 내가 10개 했어. 이 10개가 다 성공한 사람이 어디 있어? 대기업이 해도 실패해. 난 많이 보거든, 그거를. 뭐 어디 아들내미야, 대기업? 그 형이 뭘 런칭했어? 네. 그럼 무조건 성공하나? 그건 아니더라고. 네. 요란하게 시작할 때는 우리 같이 막 조그만 제조를 해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해외에 유명한 거 막 턱턱 갖고 와가지고 총판 내서 막 한국에서 팔고 한단 말이지. 그럼 무조건 성공할 것 같은데 세상이 그렇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 덜어내고 시작을 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해. 당연히 실패할 수 있고 그럼 내 실패 지점이 뭔가를 좀 찾게 되거든. 작은 매장을 하는 사람들을 예로 들면 큰 리스크가 뭐냐면 매출의 상방과 하방이 있을 거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상방을 자꾸 생각을 해. 상방을 당연히 해야겠지. 목표는 이거지. 근데 하방을 갔을 때 내가 견딜 수 있냐를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 그리고 사실 하방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돼. 내가 이거 실행했을 때 고민할 거는 내가 대성공하면 어떡하지는 사실 고민이 아니잖아. 이걸 했을 때 나한테 뭐 타격이 어느 정도인가.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금 정리를 해놓고 요 정도면 내가 버틸 수 있어? 그러면 실행하는데 조금 속도가 나지. 그러니까 이게 좀 이제 금수저랑 흑수저의 좀 차이인데 당연히 이제 좀 흑수저들은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하방이 되게 깊은 경우들이 있어. 이런 경우 좀 조심해야지. 근데 그렇지 않아. 내가 지금 가정도 없고 내가 지금 혼자 열심히 할 수 있는 상황이고 내가 좀 도전할 수 있는 상황이야. 그럼 하방이 낮잖아. 당장 다 망해도 내가 다시 혼자 열심히 일해가지고 급여 생활을 하든지 뭐 직장 생활을 하든지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모아서 CD를 만들 수는 있는 기회가 있잖아. 그럼 그 다음부터는 사실 비즈니스는 약간의 도박이랑 비슷한 성격이 있거든. 누가 이걸 장담을 해주겠어, 확률 싸움을. 그래서 조금 실패 지점이 어느 정도인지를 내가 좀 파악하고 시작을 하면 조금 그래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리스크가 덜 하지 좀. 그래서 내가 많이 하는 얘기지만 직장 생활을 다니면서 내가 만약에 뭔가 창업을 할 거야. 그만두고 하는 걸 되게 권장하진 않아. 그리고 또 그런 케이스들도 많아. 뭐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나 뭐 요즘엔 코인도 많이 하니까 자기 코인으로 뭐 주식으로 되게 투자를 잘한다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고 이걸 갑자기 업을 하는 케이스들이 생긴다? 그만두는 케이스는 많이 없고 보면 약간 공직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휴직을 하면서 그걸 좀 많이 하더라고. 그런 일들이 좀 생겨. 네. 이제 그만두긴 좀 그러니까. 근데 휴직을 하면서 그걸 하면 안정적으로 들어도 급여 소득이 없어지잖아. 그러면서 패턴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사람들이 많아. 그 하방에 대한 어떤 그 인지가 좀 부족한 상태에서 뭔가 도전을 하면 조금 더 리스크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 근데 하방은 내가 단단하게 딱 해놓고 이 정도 하방까지 올 수도 있어. 근데 이 정도 하방은 내가 죽진 않겠구나라는 확신이 좀 들면 조금 실행하기가 편해지지, 마음이. 확실히 이해됐습니다. 이게 하방이라는 기반을 탄탄히 쌓아두고 무너져도 일단 알고는 있으니까 어떤 거든 뻗어나가기 쉽다는 말씀이시네요. 대표님, 그러면은 실행력과 행동력을 높이는 방법 오늘 찍어봤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하는 거지 뭐. Just do it.